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80세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78세였어요. 부산의 한 골목 끝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있었는데 시집간 후로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받을 뿐이었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동네 슈퍼에 장 보러 나가는 것 말고는 밖에 나갈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더라고요. 저한테 편지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공과금 고지서나 광고지 말고는요. 편지 봉투를 보니 초등학교 3학년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줄 알았어요. 주소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제 주소가 맞더라고요. 편지를 열어보니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선생님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편지를 써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편지를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 제게 안부를 묻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민수야, 할머니한테 편지 보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내 편지를 받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민수와의 편지 주고받기가 시작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민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가끔은 고민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저 친구랑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요. 괜찮아질까요? 저도 민수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 전쟁 때 힘들었던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제 인생 이야기들을 민수에게 편지로 적어 보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편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민수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더라고요. 나한테 편지 친구 할머니가 있다고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아이들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2-3통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20통이 넘게 오더라고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써드렸어요. 아이들마다 사연이 다 달랐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아이, 전학 와서 친구가 없는 아이, 공부가 어려워서 고민인 아이. 저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할머니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드렸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는 편지가 한 달에 100통이 넘게 오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답장을 쓰는 게 일이 되었어요. 하루에 5-6시간씩 편지를 썼어요.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날도 많았지만 즐거웠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바쁘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보낸 편지였는데 할머니, 저는 죽고 싶어요. 친구들이 저를 따돌려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할머니만이 제 편지를 받아주세요.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니. 바로 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은지야, 할머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할머니도 너무 슬플 거야. 힘들 때마다 할머니한테 편지 써.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그 아이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점점 밝아지는 글씨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새 친구도 사귀었다고, 꿈도 생겼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2년 전에는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어떤 기자가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더라고요.
부산 골목의 편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TV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고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편지가 하루에 100통씩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도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저는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중년 분들도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저는 40대인데 회사에서 잘렸어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써드리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편지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쉽게도 모든 편지에 답장을 드리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편지를 받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 할머니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부산까지 저를 보러 온 적도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와서 제 작은 방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제게 선물도 가져왔어요. 직접 그린 그림, 손으로 만든 카드, 작은 인형들. 제 방 벽은 이제 아이들이 보내준 선물들로 가득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5년 전에 처음 편지를 보낸 민수가 작년에 대학생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변했지만 여전히 순수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어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제게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50-60통의 편지를 써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예전만큼은 못 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어요. 목과 어깨가 자주 아프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나요. 편지를 쓰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는 하루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가끔 아이들이 편지에서 물어봐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할머니가 80년을 살면서 배운 지혜야.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거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힘들었던 일들도 슬펐던 일들도 모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편지 대신 이메일을 보내는 아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편지를 고집해요. 손으로 쓴 글씨에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컴퓨터로 쓴 글과는 느낌이 달라요. 가끔 아픈 날도 있어요. 그럴 때면 하루 이틀 편지를 못 쓸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걱정 편지를 보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프신 건 아니에요?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어서 빨리 나아서 답장을 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책도 냈어요.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왔거든요. 할머니의 편지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동의했어요. 책 제목은 골목 끝 편지 할머니의 따뜻한 조언이에요.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았어요. 책이 나온 후에 더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볼 때예요. 초등학생 때 편지를 보내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마치 제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것 같아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제 가족 같은 아이들이에요. 결혼하는 아이들은 청첩장도 보내주고 아기가 태어나면 사진도 보내줘요.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편지가 와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아이들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서툰 한국어로 쓴 편지들이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져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민수의 첫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작은 방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고 있을 거예요. 민수의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30년 동안 의미 없이 흘러가던 시간들이 이제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보람찬 하루가 되었어요.
아이들도 저에게 많은 걸 배우지만 저도 아이들에게 많은 걸 배워요. 요즘 아이들의 순수함, 호기심, 꿈을 보면서 제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돼요. 편지를 쓰기 시작한 후로 제 글씨도 많이 예뻐졌어요. 아이들이 읽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붓펜으로도 편지를 써요. 더 정성스럽게 보이거든요. 이제는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어요. 편지 할머니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슈퍼 아주머니도 약국 아저씨도 모두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응원해 주세요. 가끔은 몸이 힘들 때도 있어요. 80세의 나이에 하루에 수십 통의 편지를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나요. 제가 쓴 편지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정성스럽게 쓰게 돼요. 요즘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편지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편지들과 제가 쓴 답장들을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편지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와는 달라요. 손으로 쓴 글씨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이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가 글씨에서 느껴져요. 기쁠 때는 글씨가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슬플 때는 글씨가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쓸 때 그 아이의 마음에 맞춰서 글씨체도 바꿔요. 위로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더 부드럽게, 격려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더 힘차게. 지금까지 제가 쓴 편지가 몇 통인지 세어본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대략 5,000통 정도 되더라고요. 5,000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제 마음을 전한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편지를 보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때 편지 주고받던 이예요. 이제 선생님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는 간호사가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쓴 편지가 정말로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외롭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편지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그런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이 하나의 편지에 답장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되었어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어요. 저는 7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느끼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전국에 제 마음의 가족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해요. 편지 쓸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 편지 읽을 시간도 부족하고. 하지만 이런 바쁨이 너무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편지 한 통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편지 같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